네. 그래서 6화인 수학과 팀장 고객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 드리려고요. 앞에 과학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화하고에 좀 더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례랑 좀 섞어서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고등학교 와서 내신 받기 위해 좀 유리할지 그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내용은 생기부인데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28부터 밑에 나와 있는 사회과학문화센터 과목이랑 체육예술 과학시험 과목 이 과목만 생기부에 이렇게 ABC로 해서 성취도가 표기가 되는 거고요. 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5등급이랑 성취도 A에서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말씀을 하냐면 내신 성차를 갖다가 받게 되는 내신 등급을 갖다가 받게 되는 상대평가 과목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화여고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2학년까지는 상대평가 과목으로 받게 되는 횟수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게 3학년 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지금 반영되는 과목이 적게 받는 친구들은 한 3개의 과목에서 5개의 과목 이 정도가 내신으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3학년 올라갔을 때는 내신으로 반영되는 과목이 적게 잡았을 때 한 7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표를 보게 되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배당표를 갖다 실어봤는데 3학년 거는 지금 못 실어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400명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을 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 주황색 부분에서 4개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예술 과목에서 한 과목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해서 애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앞을 갖다 잠깐 보시면은 이 과목들은 성취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내신을 받게 되는 과목이 여기 위에 있는 4과목 아까 체육은 ABC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4과목을 갖다가 내신 성적을 갖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에서 4과목 선택하는 거 총 8과목을 갖다 받게 되는 건데요. 3학년 거는 제가 배당표를 지금 못 씌워놨는데 3학년 배당표를 보면 27개의 과목에서 9개를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 그 예술이랑 체육 관련해서 7개의 과목 정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개의 과목에서 최대한 9개를 갖다가 듣고 만약에 나머지 2개를 체육이랑 예술 쪽으로 갖다가 뺀다고 해도 내신을 받게 되는 경우 과목이 한 7과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평가로 갖다가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일단 전체적으로 갖다가 늘어나고요. 수학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하라는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하고요. 이거는 절대평가에서 ABC를 갖다가 지금 매기고 있는데요. 지금 1학년 아이들부터는 2학년 2학기 때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될 거고 얘도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과 친구들도 지금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절대평가로 ABC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2학년 2학기 때 경제수학을 내신을 받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경제수학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경제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 대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 아이들이 이 경제수학을 갖다가 이제 듣는 거고 3학년이 올라가서 수학 과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원, 수투, 확통 이거 복습하는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갔을 때 2학년 2학기 때 이 경제수학은 실제로 경제수학을 할지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 대비를 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도 8과목 듣는 거고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때도 8과목 있습니다. 여기 위에 3과목 체육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주황색 4개에서 반드시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전부 다 400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거니까 1등급이 40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화여고 아이들이 이제 거의 400명이어서. 근데 이제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까지 해서 이 과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10몇 가지의 과목으로 이제 아이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한 과목을 갖다가 수강하는 학생이 적게 나오는 과목은 한 40명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1등급 숫자가 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 단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면 이런 탐구 과목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데도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알고 있다시피 1학년 1학기 때는 공통수학원, 1학년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 2학년 1학기 때는 대수랑 함께 다 되고요. 2학년 2학기까지 미적분은 다 됐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갔다가 보신 것처럼 여기 2학년 2학기 때 기하랑 경제수학 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화여고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기하 또는 경제수학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은 경제수학을 갖다 반드시 선택을 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도 갖다가 이 부분도 학생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400명이 뭐 200명, 200명이 됐든 300명, 100명이 됐든 여기도 지금 인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1등급 인원이 여기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학 과목은 없습니다. 미적분 2는 선택을 하면 듣는 거고 선택을 안 하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과학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28 대입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랑 미적분 2, 이 두 개를 다 수강하는 거를 권장 과목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요. 간호학과랑 치의학과만 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연세대는 발표를 안 했고, 보시면은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권장 과목이 없다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생리부를 받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과목에 이 기하랑 미적분이랑 이런 과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는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기하, 고3 때 미적분 2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서울대에서 수능 점수만 갖다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영양평가 40점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분명히 중요도가 더 올라갈 거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자료 찾아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정시에서 이제 인원을 뽑을 때 표준 점수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잘랐었는데 100분위로 자르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수능이 갖고 있는 변별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서 분명히 이 교과 영양 평가에서 좀 더 많이 준비를 잘 해놔야지 정시에도 분명히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어떻게 보면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내신 때문에 2학년이랑 3학년 때 사회랑 과학을 계속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신이 지금 안 좋으면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을 제가 봤을 때 가기는 힘든 것 같아서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시 파이터로 돌려서 나는 정시로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겠다, 그건 좀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행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적어봤는데, 일단 대수까지는 2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과목도 준비하고 이럴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학생 박스에서 아이들이 4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목을 갖다가 선택한 학생 수를 제가 지금 적어봤는데 보시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 31명이에요. 그래서 1등급이 4%인 거니까 경제는 전교생 중에 이제 한 명만 1등급입니다. 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명만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조사한 자료는 아닌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5만 8천 몇 명 정도 있어요. 5만 9천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학년 1학기 전체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1,00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1등급을 갖다가 만든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 당연히 뭐 이제 1등급이 10%로 늘어나면서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지만 내신 전체적으로 다 1등급을 받는 게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이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수강 숫자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방학 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이게 과탐을 갖다가 이제 신경 써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선행을 갖다가 나갈 시기가 사실 알고 계시지만 방학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시로 지금 공통수학 1, 2만 선행을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왔을 때 예시를 갖다가 지금 한번 적어본 건데 대수를 처음으로 하는 게 1학년 여름방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방학이 4주예요, 어머니. 4주고 2주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대수를 이때 한 0.5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서 한 번 돌리고 나면 대수를 한 1.5번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그냥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밑에 대수를 2번 한 친구들은 3.5번 정도는 한 상태에서 내신 대비를 갖다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이 탐구 과목에다가 쏟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신 받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예시를 갖다가 들어드리면은 그 작년 졸업한 친구 중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도 대수를 딱 한 번만 선행을 하고서 고등학교를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2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3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4%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을 맞고 기말에서는 잘 나와서 당연히 이제 뭐 합산으로는 2등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처음 시험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도 3등급을 맞았습니다. 대수 선행을 갖다가 안 한 상태에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탐구 과목이나 이런 과목에도 신경을 갖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학 실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등급이랑 딱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딱 정확하게 선행을 여기까지만 갔다가 한 다음에 이제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전체는 다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수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1학기 때 이 친구도 이제 2등급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항상 전교 1등이에요. 수학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실제로 이제 대수 이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적으로 갖다가 봤을 때 제가 지금 17명을 수업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이제 4%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한 1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1등급 만든 친구들을 보면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이 6명이 1학년 1학기부터 계속 지금 1등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뭐 다 한 명씩 물어봤더니 그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적분 2까지 전부 다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행을 어느 정도 해놓고 수학적인 실력이 됐을 때 아무래도 수학에서 투자하는 시간을 탐구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 받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네. 질문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저기서 말씀하실 때 선행 정도의 공통수업 원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통수업 원투를 한 선행의 깊이가 네. 유형서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개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응용이나 심화라고 부르는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기까지 선행하고 들어왔던 친구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모의고사 전교 1등이고 수학을 잘해요. 제가 실제로 이 친구는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친구가 이제 미적분원을 이제 처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선행을 안 한 상태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너는 심화부터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수학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응용 이상의 공부는 하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이와 실제로 수학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수학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빈출 개념 문제들이 준비를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국소수의 성질 문제고요. 보시면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고요.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 21년, 22년, 24년, 25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없고요. 2학년 때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수능 특강을 이제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부교재는 없고 학습지를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해서 시험 전에 한 4주, 5주 남았을 때 한 장씩 한 장씩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에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또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되어줄 수가 있고요.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1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술형이 3문제가 나오고 이제 전체 문제가 30점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객관식 80점이고 서술형이 20점이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서술형이 지금 3점으로 갖다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는 서술형 쓰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갖다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걸 한글을 이쁘게 갖다가 적으려는 친구들도 있고 한글을 너무 많이 적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험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서술 제거하는 거 연습도 해주고 첨삭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서술형으로 실제로 너희가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을 갖다가 해서 내라고 갖다가 하면 저희가 다 첨삭을 해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 명씩 한 명씩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다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험이랑 달리 고등학교 시험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한두 번씩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100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하는 것보다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서술형이 지금 배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몇 번까지 내가 딱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풀다가 내가 딱 문제를 막힌 순간 서술형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시간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이때까지는 계속 객관식을 풀다가 나는 서술형을 풀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풀이를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따로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지에다 쓰지 말고 답안지에다 서술형 그냥 바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지금 우리가 해놔야지만 시간 내에 그래도 최대한 높은 점수를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네.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에서 더 어렵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시험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20문제였다가 23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식이 23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렵다. 기본 문제를 좀 추가시켜달라 해서 기본 문제 3문제를 넣어서 23문제로 바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 문제를 추가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추가해서 23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컷이 70문제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시험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17문항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번까지는 아이들이 풀 수 있어요. 16, 17번은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갖다가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16, 17번에 누가 찍어서 맞췄느냐로 등급이 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객관식이 15문제, 단답형이 2문제, 서술형이 3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고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계속 항의를 하게 되면 1학년 시험도 그런 식으로 갖다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서술형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요. 객관식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찍어서 누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로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약간 학교에서 좀 반영을 해서 2학년처럼 1학년도 단답형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확률과 통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도 지금까지 항상 20문제, 21문제를 해서 객관식으로 갖다 놨었는데 그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46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16명까지인데 학통시험지에서 100점이 46명이 나오니까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단답형을 또 만들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지금은 단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빈출 개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서술형 연습이 필요해서 저희가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시로 16회차를 예시로 갖다가 들면 앞에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출 개념이라든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갖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지가 학기 시작하자마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험 다 다가왔을 때 줍니다. 그때 와서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이게 반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못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리 2교시 때는 워크북을 이제 만들어서 모의고사 기출 10개년 수준별로 나눠서 2교시는 모의고사 문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차는 이 4회차 남았을 때는 학교 학습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습지를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그 변형 문제로 아이들한테 연습시키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형태로 시험지 만들어서 신비한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원 자체적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12회차는 필수 유형이랑 학습지 대비하는 수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4회차는 학습지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랑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12회차 1, 2교시 수업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개념 적어주고 필수 개념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스스로 타이밍 쳐서 만들어서 적어주고 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필수 개념이랑 시험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적어서 강의 노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깨우쳤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오답을 이제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1회차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풀이까지 다 한 상태에서 3회차 때 1회차에서 아이들이 많이 질문했던 틀렸던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 이용해서 3회차부터 해서 매일매일 8문제씩 미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회나 뭐 8회나 애들마다 이거는 조금씩 다른데 아이들 저희 교재에서 오답 문제를 받아서 학생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을 진행합니다. 12회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에서는 그 학습지 변형 문제나 그리고 심리학 모의고사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저희가 변형 문제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준 문제고 이거는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0,0, 0,1, 마이너스 1,0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t
이 ET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요. 여기 0,0이랑 0,1에 0,1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여기 t를 2t로 바꾸고 여기 2t를 3t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요. 보시면 이게 실제 학교 실험 문제거든요. 아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숫자도 하나도 안 바뀌고요. 아예 똑같이 2t랑 3t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전날에 풀려고 제가 이 문제번호도 17번으로 만들었잖아요. 학교 시험 문제도 정확하게 17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4회차 이규시에 진행하는 신비한 모의고사고, 이게 이제 실제 학교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식이랑 저희가 그 아이들이 분명히 시험장 가면 첫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 환경이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험지랑 동일한 형태의 양식으로 해서 저희가 난이도는 학교 시험보다 살짝 더 어렵게 해서 실제로 시험지 만들어서 시험을 보다 보고 있고요. 얘에 대해서도 오답을 진행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 아니고 숫자 바꾸거나 유사 유형으로 해서 쌍둥이 문제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는 이렇게 작성을 시켜서 서술형을 갖다가 아이들이 적어주면 이거 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첨삭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것을 보고 나면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재원생이 한 12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이 그래도 좀 크니까 그 신비한 모의고사 기반으로 하여 이제 아이들이 몇 점을 맞았고 이 친구가 몇 등급 정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예상해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쯤에 이런 식으로 시험 예상 등급컷 몇 점에 1등급 컷일 것 같다, 2등급이 몇 점, 2등급 컷이 몇 점일 것 같다, 이런 거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등급 컷은 제가 3등급은 가끔가다 틀리는데 1, 2등급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육반 선생님 맞춰보고 됩니다. 일단은 이하여고 학생들 선배들이 지금 너무 힘드시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으면 갔다 가셔도 되고. 네. 죄송해요. 너무 무리 했죠. 아이고. 친구가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24년도 입결이에요. 보게 되면은, 여기 의찬학스 의대, 그 다음에 서울연고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물론 총명여대까지 해서,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입생들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점대의 성적이 나와야 일단은 서울 안쪽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고, 물론 뭐 과학기술원까지를 생각한다면 수시에서 과학기술원이 요즘 조금 멀쩡해졌긴 하지만 서울연고대까지를 생각한다면 1.0까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등 안에는 일단 들어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수시랑 정시를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냐면은 휘문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세화라든가 세화여고라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24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많죠. 여기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죠. 어떤 게 많냐면 의치대 합격자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 잘 보시면
현역 학생들이 몇 명을 갔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물론 뭐 정시에 열심히 공부해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유의미한 자료로서 쓰이는 것은 이하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말 잘 보내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5년도 이제 올해 입시에 들어간 친구들을 좀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의치대를 지망하는 학생 수가 현재 적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시는 조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입시가 상위권 대학의 뭐 서울대랑 의치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뭐 코로나 여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을 안 본 학년이 3년 동안 면접을 안 봤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결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뭐 다음 주 설명회에서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학생들의 성적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9등급제에서의 그런 등급이잖아요. 그럼 지금 학생들이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1점 초반대를 받는 게 좋겠고, 또 학교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계산한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략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학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사교 학생들한테 논술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선생님 저는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건 보지 말고 일단은 신입생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1점 초반대로 어떻게든 내가 좀 수학이 좀 모자라 그래도 다른 과목으로 커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고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교과 과목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전공 필수 과목에 좀 많이 열려있는 과목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최우선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목수가 한 30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두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인근 어떤 여중 고등학교에서는 화학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안 구해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수급이 안 되는 경우였거든요. 인근 여자 고등학교였어요. 그런 경우가 일반고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자사고나 사립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성평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얼마만큼 잘 보냈냐가 그런 노하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정성평가가 늘어났다? 그러면 뭘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하여고가 특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이하여고에 갈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을 예로 갖고 왔지만 수행평가를 이런 식으로 4번 시험을 봐요. 수학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적어서 친구들이랑 외우는데 거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보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 맞춰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100점표를 보면은 하나 틀리면 이제 99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빈칸 문제 1.5 문제가 100문제 중에 총 4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번 보면 100문제 보거든요. 100문제 중에 1.5문제가 지필고사 1점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1점이 등급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1.5문제는 틀리겠냐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연습을 안 하면 틀려오더라고요. 나중에 등급 딱 결정해서 등급이 나왔어. 너 왜 이래 등급이? 라고 하면 수행평가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소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주제 선정이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주제들을 펼쳐놓고 한번 제가 그 학생한테 맞는 주제를 얘기해 주는데 입학 초기에 보면 학생들이 막 온갖 어려운 대학 주제를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근데 이게 교과서 내에 없으면 쓰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는 불안해요.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튼튼한 멘탈이 필요해요. 친구가 여기서 뭘 하든 자기의 주장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동기 개연성이에요. 왜 그거를 자기가 탐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건 자료 검색입니다. 요즘에 뭐 AI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하지만 소감은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도와줘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발표 준비하고 세트를 씁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밤중에 이렇게 토의해가지고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 너는 이쪽 과로 갈 거니까 이걸 쓰는 게 더 유리하겠어.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고요. 어떤 학생은 저랑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저랑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탐구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이 교지에 실렸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게 잘 봐주셔서 공모전에 수작에 선택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아리예요. 네. 저 세트역이 네.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수업 시간 외에 네. 도와주시면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루어져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자, 이번 주에 추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주도 갔거든요. 이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기말고사잖아요. 세트를 이제부터 써야 돼요. 언제부터 쓰냐면 11월 중순부터 세트를 쓰기 시작해요. 모든 과목을. 그리고 자기소개, 자기평가서를 써야 될 거예요. 이게 학생들한테 제일 곤욕인데 이때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제 선택 같은 것을 미리 학원에서 네. 선정할 수 있게 뭐 학기 초부터 도와주시는 네, 거예요? 제가 학기 초부터 도와주고 있고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도서들을 밑에 사무실에 다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거 쓰면 좋겠어. 너가 나머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여기 학원에서 그럼 아이들이 비슷하게 하면 겹치고 이런 거 겹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학생들이 막 물론 발표를 할 때 겹치면 그 차이점을 주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같은 반에서는 제가 겹치지 않게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게 맞죠. 학생들이 이걸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주제는 엄청 다양하고 한 주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측면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써야 된다는 거고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아리예요. 자사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동아리, 자기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 물론 제2학술에 많이 몰려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티파티가 떨어졌다고 자퇴한 친구도 있었어요. 동아리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어그러져 갖고 딴 데 가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봉사 동아리도 있고 토론 동아리도 인기 많고 하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1등급 학생 중 그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뮤지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즐기는 친구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특이상 위주는. 그런데도 저희가 쟤는 처음부터 위주 하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다 떨어지게 되면 3지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학년 동아리에 이제 가입하게 돼요. 이 학교 선생님이 세특 쓰게끔 되게 좋은 동아리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카라고 해서 성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자율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꼭 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체육 자율활동도 있고 제가 축구는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1등급의 80%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 떨어지거나 기숙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올해 얘기인데요. 기숙사 첫날 새벽 1시에 데려가신 분이 2분 계세요. 전화해가지고 나 집에 가야겠다. 그 친구 지금 잘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 이제 시간표인데요. 물론 주중 월화수목 중에 하루는 외출을 할 수 있어요. 학원 외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율학습 시간이 이렇게 짜져 있죠. 요거는 일반일 때예요. 그러니까 평소. 그 다음에 학교 이제 내신 기간이 돼버리면 그때 4시까지 자습을 합니다. 여기 밑에 4시까지 자습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매번 있는 건데 5시에 모든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1시간 타냐? 맞습니다. 4시까지 심야 자습하고 5시에 새벽 자습한다. 시험 기간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학년 언니들이랑 같이 하니까 분위기는 참 좋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4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세트, 그 다음에 동아리, 학교 생활. 요거를 혼자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혼자 다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동아리에서 떨어졌어. 계속 엄마한테 전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세트 못 썼어. 제출 못했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응하는 기간은 계속 엄마한테 전화하게 돼 있어요. 울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자기가 해야죠. 이거를 혼자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이걸 혼자 잘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 멘탈 강한 친구들이 이야기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친구들도 여기서 적응해서 굉장히 180도로 바뀌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 제 핸드폰 푸사에도 있지만 칠판에다가 저 밉다고 쓰고 도망간 친구가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천방지축인 이제 외동딸이었는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적응해갖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물론 아까 수학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1등 60%, 50% 이렇게 1등급이 이건 25년도 1학년, 25년도 2학년,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있고 수학 전교 1등도 있고 8학기 연속 전교 1등이 나왔고 하지만 요 성적표 잠깐 보실까요? 나이스 플러스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399등 중에 335등 선배입니다. 창천 선배. 천천에서 공 잘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2학기 기말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걸 잘하지만 수학을 못한다. 그리고 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300등 정확히 올랐죠. 저는 이 친구들을 못합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잘하는 친구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재미도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걸 보면 교육이 더 뿌듯하고 학교에도 이런 친구들 더 응원하고 세트 잘 써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신감 잃지 말고 정확히 다 모든 과목을 다 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을 오래 들어간 친구들입니다. 전학을 와서 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잠깐 말씀드리자면 수학에 다 나왔다는데 한 번도 1등을 못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다니는 데는 한 번도 1등으로 나왔어요. 수학
내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채트 열심히 쓰고 선생님이 발표하는 거 다 발표했다. 그래갖고 내가 2.6이었지만 서울대 갔다. 지금은 학교가 안 맞는데요. 또. 미칠 것 같아요. 딴 데 가야 돼.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연락 안 해. 그리고 이 친구 아까 말했던 이제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 1학년 때 1등을 이제 1등을 했어요. 나갈 때는 물론 1등으로 졸업을 했지만 아까 2학년 때 3등으로 떨어졌던 친구. 이 친구가 처음에 와서 이제 고민했던 게 있고요. 저 선행 안 되는 게 괜찮을까요? 그 이제 고민했고 1학년 때는 그래서 1등을 유지했었는데 2학년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하고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1차 이하고를 진학해서 1차 합격하고 또 2차 면접 합격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게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소서 특강 있으니까요. 원장님께서 안내하는 거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이따가 질문은 끝나고 받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저 완전히 5분만 딱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딱 5분만. 네. 5분 필요 없었어요 지금. 저희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리고 뭐 하나 좀 얘기 좀 할게. 다음 주 혹시 미화여고 학교 설명 신청을 하셨어요? 네. 한번 학교 구경하시면 학교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주시고 제가 잠깐만 뭐가 얘기해보려면 이화여고 자소서가 일단 하는데 말로 우리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소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자소서보다 면접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면접 같은 거 했을 때 보통 서지들 모든 기반은 자소서에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봐야 되니까 자소서는 면접을 보기 위한 미리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써야 되고 본인이 자소서를 쓴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습하는 거고 중요한 내용만 좀 얘기 좀 드리자면 또 요거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 자기소개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9일부터죠.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총 3일 진행할 거고 12월 이제 10일에 이제 발표가 날 거예요. 추첨이 그쵸? 그럼 바로 추첨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 진행을 해요. 근데 면접을 하고 이제 20일에 면접 보니까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거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활기록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등 생활기록. 애들 다 모집해서 중등 생활기록부 이런 거 쓰는 거 같이 인성, 자기주도, 그리고 진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마포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뭐 본인 다 애들의 만족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저희가 5시에서 8시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면접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면접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진행은 마포관에서 한다. 요거 좀 말씀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거기 받아보면 저희 신청서가 있어요. 그 신청서 그쵸? 수업 기억나요? 앞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예시는 오늘 너무 준비 많이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단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앞에 신청서 있고 저희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희 마포관도 있고 아이언관도 있어요. 그래서 마포관 같은 경우 아이언관 같은 경우인데 과학은 마포관에서 토요일에 12시에서 2시 30분에 진행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3 수학 프로그램의 마포관이 이제 과정인 미적분 요거 제가 하는 게 이제 무조건 심화, 그다음에 확통 심화는 저희 고등 팀장님 개념, 확통.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개념이랑 확통 개념, 그러니까 대수까지 나간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미적분과 확통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가 대수를 할 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확통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확통 미적분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이제. 왜냐면 우리 애기들은 전부 확통과 미적분이 다 상대평가로 들어가야 되고 일반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난이도가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그리고 일단 확통 같은 경우는 이화여고는 1학기예요.
미적분은 이화여분은 2학기예요. 시험이. 그쵸?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대수,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대수. 네, 수학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한 템포 좀 가고 싶다? 확토.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요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대수 개념, 공수 개념 이렇게 돼 있고 공수와 공수학 개념에서 모든 과정이 다 열려 있고 다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포에서 포인트하는 거 뭐냐면 일요일에 수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미적 배우거나 확통 배우거나 대수 배우려면 공수 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평일에 수업을 하고요. 일요일에 저희가 공수 원 수업을 따로 해요. 따로 하는 거고 이제 부원들은 직하는 방도 있고 요거 이제 테스트 보고 아이 실력 같아서 저희가 반배정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언반도 똑같이 하는데 아이언반과 마포반의 차이 하나가 아시죠? 그 마포반은 일요일에 공수 원투를 추가 수업을 했다면 아이언반은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멀으신 분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가까우신 분이라면 저희가 이 상황대로 쭉 진행해서 어쨌든 이화여고나 중앙고 발맞춰서 공부하니까 이것도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분은 그렇게 전화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 해주시면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매치 혹시 주신 분 계세요? 여기서? 등급 매치 받으셨죠? 근데 왜 안 주세요? 저 그 계속 지금 애들 지금 첨삭해주고 있는데 애기들 저희 등급 매치 한번 받으셨을 때 그것도 한번 저희 주시면 제가 그거 아이들 봐서 첨삭도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거 많이 지치셨죠? 등급 매치가 뭐 어떤 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9월에 한번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지 주면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미리 선배들이 그거 시험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저희가 등급 예측을 해드려요. 그 선배들이 이거는 이화여고 시험지고요. 등급 예측은 그러니까 전에 선배들이 했던 정답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률을 우리 학생이 풀었을 때 이 정도 정답률을 풀었다 맞았다 그러면 그걸 다 첨삭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송글씨. 그 재원생. 아니요. 기존생도 저희가 문자 싹 보냈는데 한 번도 못 받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뭐 문제를 아이가 풀고 보내는 건가요? 네, PDF로 제가 보내드려요. 과목은 수학. 수학 하나예요. 네, 일단. 네, 제가 수학밖에 못해요. 수학. 과학을 못하고, 제가 영어도 못하고, 수업만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직접 지금 하는 거예요. 무료 그거는 제가. 그래요? 하실까요? 네, 그럼 제가 좀만 내리실게요. 신청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다단지가 없던데 이 다단지는 어떻게? 비밀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답안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왜냐면 답안지까지 보내면 이게 조금 이게 다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얘네들 자기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무조건 못해서. 그 개별 문자를 드려야 돼요. 네, 그거는 저희가 만약 그래서 네. 연락 주시고 네. 연락하세요. 저희 학원에다 전화 주세요. 네. 그 저희가 따로 해서 드릴게요. 저희가 다 드리면 괜찮아서 아니 공부를 저희가 근데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화여고는 기본적으로 일반 모델은 저는 일단은 1분 단계라고 생각해요. 1분 정도. 네, 1분 단계. 1분 안에 1등급 수학 가세요. 1등급 수학. 1등급 만들기 말고. 네, 1등급 수학 정도. 그러니까 블랙란에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등급 수학 정도. 고쟁이 3스텝은 아니고 고쟁이 3스텝보다 살짝 좀 아래. 1품 난이도야 1등급 수학 정도 난이도. 네. 난이도는 그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어려운데 조금 기억해줄 게 어려운 문제가 등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실제로 진짜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센 시간계 정도. 왜냐면 그 정도 난이도 애들이 50분에 다 못 풀어요. 아무리 다 못 풀어요. 푸는 애들은 정말 좋게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틀리는 거고, 1등급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1등급 커트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87점이라면 한 3개 정도 틀려야 되거든요. 그럼 3개는 다 틀린다고 보고
꼭 맞춰야 될 문제가 그게 1등급 결정 문항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1등급 결정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춰야지 87점은 맞아. 그게 이제 1등급 결정 문항인데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고난도 문제 말고 그러니까 1등급 수학도 제일 어려운 고난도 말고 1등도 매일 어려운 거 말고 그 정도의 분위기를 풀면 좋다. 그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센 C단계 정도. 센 C단계 정도를 80% 이상만 풀면은 거의 이화여고 준비의 완성도는 일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성적이 주변 친구들에게 몇 등에 위치해 있느냐 비교 파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은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애들 주변에서 애들하고 상대평가를 보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한 10등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 90점 맞았는데 자기가 한 30등 한 거예요. 학원에서 시험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어차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어머님들도 어려운 걸 해야지 성적을 잘 받아는 1대1 대응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시간 제한 잘하고 원리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은 다 문제를 반드시 시중 교재 문제가 똑같은 절대 아니에요. 표현은 살짝 바꾸는데 애들이 그걸 못 알아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꾸준한 연습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하는 거는 일단 지압하시길 바라요. 네, 그게 도움은 안 돼요. 특히 뭐가 도움 안 되냐면 한 문제 갖고 30분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신이 쥐어요. 정말 쥐어요. 그거 하다가는 어떤 거이 생기면 내신 시험 보다가 애들이 한 문제만 골똘하게 가다가 뒤에 딱딱딱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갑자기 꽂혀가지고 한 문제당 한 10분 정도 너무 집중이 좋은 나머지 딱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8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10분 요도 남은 그 뒤에다 딱딱딱 틀려요. 중간고사 때 정말 비일비재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환경을 시험 보는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건 숙제할 때 한 문제당 2분 정도 잡고 숙제를 10문제로 쪼개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0분에 10문제 좀 쉬었다가 20분에 10문제 풀기.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앞에 이거 조그맣게 5,000원짜리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앞에다가 타이머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갑자기 이게 설명해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 정말 결과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었다 못 풀었다가 자기 실력에 대한 그러니까 20분에 10문제 못 풀어서 못 푼 문제는 자기가 못 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충분히 다 생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푼 문제만 자기가 못 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개 때문에 실제 시험 때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는 그런 거 이제 연습 시켜주시고 저희는 계속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인지해서 애들 좀 공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계속 지금 말이 빨라지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어머니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 12월 저희 끝나고 나서는 12월 합격자하고 그다음 12월 합격자 발표회 이런 데는 저희가 다른 과목이 좀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좀 이제 진짜 학교니까 마음가짐하고 정말 특징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설명을 한번 주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혜연이 형이 도움 많이 했어요.